네, 안녕하세요. 2022년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설명회는 강상훈 대표님께서 먼저 오프닝 인사말을 해주실 텐데요. 네, 어벤처스 대회 대회장님이신 강상훈 대표님께서 오프닝 인사 말씀으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벤처스 하면은 슬로건이 있죠. 도전하라 영웅들이여.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 어벤처스 대장을 맡은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대표 강상훈입니다.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는 올해로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올해로 3년째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2년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이제 저희들 즐거운 대면 시간도 갖고 할 준비를 하다가 또 전 세계적인 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경제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3년 동안 하루도 한 해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또다시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젊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에 약 14년간 다니다가 창업을 했는데요. 제가 퇴사한 그 해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회사에서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14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위기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게 회사에 늘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지가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회사는 지금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회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지혜롭게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의 잠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를 얻으라 통찰력 얻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혜에는 신중함이 있고 또 창의적인 지식이 그 지혜에 숨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이야기죠. 환경을 신중하게 보고 이것을 극복할 창의적인 지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벤처스가 여러분께 그런 도전의 장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친구로 또 멘토로 함께 하실 50여 명의 멘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치룬 아주 백전노장의 노련한 멘토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고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실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해서 위기의 시기에는 분명하지만 어벤처스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또 멘토님들과 협력해서 위기사항을 직면하고 브레이크스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8회 청년 벤처 프롬 어벤처스의 여러분들이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벤처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제나 한결같이 어벤처스와 함께하는 크리스찬 시어 포럼, 피아, 미스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또 그레이스 앤 멀시 재단, 아울러 여러 후원 기업들, 단체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전합니다. 어벤처스가 함께하는 22년 어벤처스 대회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대회 대회장이신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훈 대표님께서 오프닝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휘하의 김윤희 대표님께서 시작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벌써 8년째가 되었군요. 이렇게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커넥트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장성이 훨씬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사실은 지금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커넥티드니스로 외국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년째 된 어벤처스 기억하면서 함께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어떤 신이 살아계신 신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응원이 필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해 준다면 또 든든한 정말 후원이 되겠죠. 우리 그런 거 기억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은총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어벤처스가 8년째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온 모든 청년들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희망과 비전과 또 앞으로 벤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목처럼 Call to Impact인데 우리의 삶이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중에서도 선하고 영적이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벤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멘토님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멘토님들의 건강과 사업과 사역과 하시는 모든 일과 가족 위에 주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기도하는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어벤처스 대회가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태풍을 뚫고 온 것처럼 이제도 또 하나의 장벽이 있다면 넉넉히 뚫어서 놀라운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승리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승리하는 또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자비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응원과 후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전 설명에 큰 발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벤처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 총장님. 그러면 오늘 사전 설명회 순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전 설명회는 5시부터 6시 반까지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맨 처음으로 오프닝 특강 HUG의 황태환 대표님께서 지금 나의 처지라는 제목으로 20분간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이제 어벤처스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멘토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공동 주관사인 휘하에서 그 운영해주시는 휘하 버켓스콜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작년과 재작년에 어벤처스에 참여하셨던 알럼나이 펠로분들을 모시고 미니 토크쇼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알럼나이 토크쇼의 패널로는 라이프쉐어의 최재원 대표님, 그리고 키뮤의 남장원 대표님, 그리고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 10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저희 어벤처스를 섬겨주시는 멘토진 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받아보고 또 질문과 답변을 가져보는 Q&A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끝까지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 순서로는 오프닝 특강으로 HUG의 황태환 대표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신데요. 유명 유튜버 하준파파로도 잘 알려져 계시죠. 저희 황태환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지금 내 처지입니다. 자,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저희 아들인데요.
저희 아들에게 매일마다 성경 필사하거든요. 저희 아들 성경 필사할 때마다 하기 전에 표정입니다. 모든 걸 놓고 있는 표정인데 사실 제가 거절을 꽤 잘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강상훈 대표님한테 얼마 전에 소고기를 받아서 그런지 제가 거절을 못했어요. 제가 딱 CEO 특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나눌까 하다가 사실 제가 강연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고 나서 제가 약간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히 나눌 게 뭐가 있을까,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제가 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처지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잘 보이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결혼해서 신혼생활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이시면 여기 침대 보이시죠? 여기가 침대고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신혼집. 여기가 화장대고 옆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면 검은 색깔, 여기 보이시죠? 검은 색깔, 여기 가위 색깔 책상이 자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창업하고 일을 시작했던 첫 번째 오피스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저희 아내와 저와 함께 일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요. 저하고 아내하고 맨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수익입니다. 수익. 돈을 벌자. 왜냐면은 저하고 아내하고 공통점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둘 다 사업을 한 번씩 실패해봤어요. 저는 저희 아내는 의류 비즈니스였고요. 의류 쇼핑몰. 그다음에 저는 화상영어 비즈니스였는데 저희 아내는 번 것보다 너무 많이 써서 망했고요. 저는 화상영어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성경만 가르쳐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수익을 벌자 결혼해서 우리가 힘들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 신혼 때 첫 번째부터 어긋나서 부채가 많이 시작하면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무조건 수익을 남기자. 수익을 남기는데 저희한테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절약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특별히 어떤 뭐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플랫폼을 갖춘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10만 원을 팔아 10만 원치를 팔아도 10원도 안 쓰면 만 원이 남는다. 그 생각으로 우리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수익을 절약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식으로 절약했냐면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비즈니스 맨 처음 할 때 집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근데 집이 사무실인데 거기 조금만 나가면 원베드룸이기 때문에 거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전기세와 밥값도 아끼기 위해서 사촌동생 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 둘을 불러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재우면서 어학원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희는 저희 사무실 오피스 비용, 집값이죠. 월세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밥값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운반비를 아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창고 물류비. 왜냐면은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갔냐면은 한국에서 판매가 됐어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럼 한국에서 누가 물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다 하셨냐면 장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류 창고는 장모님 댁, 저희 집이 사무실, 그다음에 저희 집에 비용 저희 비즈니스의 고정 비용 세이브는 어학원 운영 저희 사촌 동생 2명 통해서 저희 장모님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사랑하는 게 저희가 젊은 날에 실패하지 말라고 성공하시라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그 재활용 있잖아요. 재활용 분리수거 안에 돌아다니시면서 깨끗한 박스를 주워다가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잘라다가 그 주워다가 재활용 박스에서 잘라서 배송을 해주셨어요. 부자재 비용도 아끼시라고. 그 절약하는 노하우도 저희 절약을 하는 경영적인 아주 중요함도 저희 장모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창고비, 관리비 모든 비용을 다 절약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돈을 벌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 되는 구조로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비즈니스 초창기 7년 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로 돌아가라.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50억을 투자해 준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동일하게 그 50억을 똑같이 절약하며 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때 50억이 주어졌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7년 동안 100만 원을 벌어보고 또 5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보고 또 억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직원 1명 써보고 2명 써보고 저에게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인사와 재무와 그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때 50억을 가지고 직원을 10명, 20명 대규모로 고용했다면 저는 50억을 잘 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맨 처음 할 때 절약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해왔던 것이 제 가장 좋은 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SNS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희 컨텐츠를 보기 시작했고요. 저희 하준이와 그리고 저희 아내 컨텐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광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블로그와 네이버 지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광고를 다 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광고들이요. 근데 SNS가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회사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게 꿈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어떻게 직원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미션 앤 비전이 뭐냐면은 미션이 joyfully seeking happiness입니다. 우리는 좀 즐겁게 행복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이 사실 6년 전에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고운말 하지만 직원에게 돈을 주는 것만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몰랐던 거죠. 직원들에게 200%, 300%의 상여를 주고요. 직원들한테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100만 원, 이벤트 성공하고 이벤트 끝나고 신제품 오픈되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너스를 줬습니다. 근데 직원들의 불만이 정말 소수는 특정 누군가는 돈을 통해서 감사했는데요. 대다수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행복해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봤냐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고 말이 빨라서 직원들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직원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을 치고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와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무턱대고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자기에게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받아서 실제로 실천했더니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한다 그래서 하라 그러고 칭찬해 줬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재능이 주어진 아이에게 그 재능에 맞는 일에 대한 권한을 줬을 때 성과가 나면 너무 행복해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직원을 행복하게 하는 게 재능에 맞는 권한을 주고 그것으로 성과를 나게 하는 건데 이러면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얘들이 실수를 해요.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도 실수를 꽤 많이 했어요. 저희는 SNS 브랜드인데 저희는 오픈을 식당 하면은 그 10초 1분 안에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납니다. 수만 개의 제품이 1분 안에 판매가 되고 저희는 웹사이트가 주로 많이 다운돼요. 왜냐하면 너무 특정된 시간에 몰리는 저희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품과 식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가격을 잘못 올린 거예요. 가격을 잘못 올리는 건 진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치명적이냐? 가격을 잘못 올려버리면 그 짧은 시간에 가격 0단위 하나 잘못되면 회사의 손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가격을 싸게 적는 바람에 저희 직원 때문에 저희 회사에 수천만 원의 손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는 너무 큰 손실이어서 얘를 어떻게 구워 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한테 윽박을 질러야 되나? 혼을 내야 되나? 제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김지민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혼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지민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 파티해 이러죠. 실수 파티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실수했으니까 파티해라고.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혼내야 되는데 실수 파티 하라고 하니까. 왜 실수 파티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혼낸다고 해도 걔는 안 변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수 파티를 했어요. 피자를 시켜다가 아이들을 모으고 파티를 했습니다. 야, 얘 실수했으니까 파티하는 거야? 그리고 뭘 했냐면 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군가는 싸게 사고 누군가는 비싸게 샀으니까 저희 고객들이 불만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싸게 사는데 쟤들은 왜 싸게 샀습니까? 이런. 그래서 저희 직원의 뒷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음성 변조하잖아요. 그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 멘트입니다. 여러분 싸게 사셨죠? 저 덕분입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덕분에 여러분이 득을 본 겁니다.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실수했다 파티했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선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멘토링을 받은 그 접목을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한번 해봤는데 저희 팔로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회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캔디데이트 우리 회사에 일하고 싶다고 하는 인원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이가 실수했다고 윽박지로 화를 냈다면 아무리 얘가 재능이 있어도 제가 아무리 얘한테 권한을 줬어도 얘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몸을 던지기를 주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혼나니까요. 근데 그때 실수를 파티하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아이들이 이 일 이후에 소극적으로 실수를 해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도 실수를 해도 회사가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에 주저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실수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때 이 아이에게 혼을 냈다면 이 아이는 자기의 재능을 실천해서 성과를 보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파티가 있었는데 두 번째는 직원들이 또 언제 행복해했냐면은 보람찬 일을 할 때 행복해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미션은 뭐냐면은 spiritual, physical, 그러니까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선물해서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라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뉴스 기사를 보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한데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코로나 블루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예전에는 100명 중에서 4명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지금은 100명 중에서 20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뉴스 기사의 내용이 제 눈을 아주 번쩍이게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반면에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갖는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에게는 코로나 블루 증세가 확실하게 낫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고객들이 행복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모았어요. 직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고객들을 한번 감사하게 해보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보자. 이랬는데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니까 직원들 표정이 뚱한 겁니다. 싫은데요? 왜 싫은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30분 감사가 힘들어? 그런데 직원들이 30분 감사하면 30분 퇴근 시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깃발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아이디어가 독특한 놈이 이야기했습니다. 깃발? 왜? 깃발을 책상 위에 올릴게요. 그러면 아무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집중 안 될 때 깃발 올리면 아무도 못 건들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30분 동안 감사할게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만들고 직원들에게 원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따분한 감사는 싫습니다. 왜? 엄마를 향한 감사, 주어진 제 삶을 향한 감사 이런 거 싫습니다. 너무 따분합니다. 그럼 뭔데? 재밌는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알겠어. 좋은 아이디어야.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사 주제를 함께 월요일 날 모여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첫 번째 감사 주제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성을 향한 감사, 연인을 향한 감사. 그게 갈로치고 X 가능, 이전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능, 그 다음에 갈로치고 상상 가능. 왜냐면 지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상상해서 적어도 된다. 그리고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 다 좋은데 베스트 배플 보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우리도 감사하는데 가장 감사하는데 좀 베스트 감사를 뽑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 감사를 뽑았습니다. 이 질문에 베스트 감사가 뭐가 나왔냐면 어딘가 지금 숨쉬며 존재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한 번도 연인을 사귀어보지 않았던 아이였던 거죠. 그래서 상상했던 겁니다. 어딘가 지금 숨쉬며 존재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뭐였냐면은 금요일 퇴근 5분 전 감사. 금요일 날 퇴근하기 전에 에너지가 샘솟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감사가 나왔습니다. 한 주도 사직서를 꾹 짚고 견딘 내 스스로를 향한 감사. 재밌었습니다. 제가 얘는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재미있게
함께 해갔더니 애들이 재밌는 감사 제목이니까 재밌는 감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감사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매주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모여서 감사를 보는 시간이 재밌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시간도 재밌는데 친구들이 우리 식구들이 했던 감사를 베스트 감사를 뽑는 것도 재밌고 그걸 게시하고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아이들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이가 이야기하는데 감사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워크에서 하면 어떨까요? 강남 위워크에 저희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감사하는데 이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 고객들도 감사하게 만들면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감사 노트를 저희가 다 모아봤거든요. 근데 감사 노트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 노트를 사서 다 쓴 사람이 없어요. 지독한 권사님들 말고는 감사 노트를 사서 다 쓴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감사 노트는 아닌 것 같다. 스타벅스 다이어리처럼 만들자.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가장 재밌었던 감사 제목을 월마다 하나씩만 던져주자. 그럼 매일마다 다이어리를 쓰는 누군가가 우연히 펴면서 우리가 적은 감사 제목을 보면 재미로라도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다이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일을 해내고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행복했으니 누군가도 행복하겠구나 라고 하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고 재밌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감사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단순히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뭐였냐면은 어느 날 엄마가 있는데 엄마들의 우리 회사 직원이 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사진첩에 자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노레드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이노레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는 겁니다. 결혼하면은 자기 사진첩에 엄마들은 자기가 사라지고 엄마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사진을 다시 찾아보는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면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행복해했고 우리 직원들이 행복해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 비전, 행복, 건강 이것을 감사라는 주제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미있게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회사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간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 혼자 발버둥 치면서 야 우리 고객의 건강과 고객의 행복을 꿈꾸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 혼자 하는 이야기고 고객은 그냥 직원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는 이야기였지만 매주 이것을 조금씩 고민하면서 나도 이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는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일을 해서 100의 에너지가 나왔다라면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언젠가는 500, 1000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비전과 미션의 이행은 수익을 내는 액션과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분이면 좋은 분일수록 수익을 내서 선행만 하고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저는 이 다이어리를 판매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했던 그 어머니의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의 고객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습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과 수익이 이어지는 일이 이어졌을 때 그 회사는 그 좋은 가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 그 가치를 세상에 이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가치를 가진 분이 여기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드시 그것을 수익과 이어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수익과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좋고 건강한 가치를 끊임없이 세상에 던지는 좋은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요즘에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끝이 내겠습니다. 너희 직원 행복하세요. 저는 요즘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저희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지금 아직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직원들이 행복해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제 꿈은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원이 일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원이 행복해서 여러분도 행복한 그런 회사 경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너무 인사이트풀한 그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말씀이 특히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지금 줌으로 혹은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황태현 대표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댓글이나 아니면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지 한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댓글이나 아니면 줌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성경 말씀을 미션으로 삼고 기업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대표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근데 저 이거 없는데요. 저는 어떤 성경 말씀을 미션으로 삼는 성경 말씀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 때에 맞게 그 접목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좀 제가 재미있게 과정을 재미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직원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 시작했고요. 좀 비슷한 성경 말씀을 제가 접목시킨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제가 하는 일과 좀 많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급하게 끼워 맞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프로젝트의 윤소희님께서 대표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방금 황태현 네.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을 행복하게 해주시면 대표님도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대표님의 오늘의 감사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의 감사가 네.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벤처스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저희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자유함에 봐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내분께 네, 감사를 드리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러면 네, 다른 질문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 이렇게 황태현 대표님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인사이트 넘치는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의 그 프로그램과 멘토진 분들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벤처스 소개에 앞서서 먼저 작년에 저희가 2021년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를 진행했던 멘토링 영상을 한번 보고 어벤처스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2015년도 1회부터 이 어벤처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회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실력도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적인 멘토링뿐만 아니라 저희 팀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솔직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좀 멘토링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어벤처스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어벤처스에 참여할 때 정말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 같은 존재를 주셔서 저희가 많은 유익이 있었고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벤처스랑 종이팩 생수 너무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하는 찰나에 만났던 게 이제 종이팩 생수였고 어떤 식으로 롬을 풀어갈지 고민할 때 만났던 게 어벤처스였어요. 그래서 어벤처스가 잘 알려준 것 같아서 종이팩 생수 롬 같아요. 지금은 뭔가 한 인류애가 느껴진다고 해요. 진짜 이 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조금 더 편안하게 멘토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비즈니스 보고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저도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또 도움 받는 분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벤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 마시는 것처럼 계속 저를 상기시켜줬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저에게 어벤처스는 물입니다. 멘토님께서 어벤처스는 다른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함께 동역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게 됐고요. 우리가 선한 가치를 쫓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 많은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얻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한 지원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작년 진행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그 어벤처스의 멘티분들과 멘토분들이 다 함께 이제 재작년 OT 때 찍은 사진인데요. 멘토님들과 멘티 팀들의 그 유대감과 결합이 가장 어벤처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을 위한 벤처 대회입니다. 어벤처스의 공동 주관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 CEO 포럼과 온누리교회 그리고 피아 마지막으로 미스크가 함께 공동 주관 기관으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어벤처스의 파트너 기관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매년 점점 더 많은 파트너 기관들께서 어벤처스를 후원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벤처스는 2015년에 1회를 맞아서 처음 시작해서 올해 2022년에는 총 8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8회차 동안 약 85개 팀을 멘토링했고 또 17개 팀의 임팩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강상원 대표님, 그리고 더웰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진호 회장님, 그리고 피아의 김윤희 대표님, 혁신기업 쉐리의 이휘성 대표님, 그리고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신 이남식 교수님, 그리고 MI소셜 컴퍼니의 김정태 대표님, 그리고 GNM 글로벌 문화재단의 강신익 대표님,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김문규 교수님,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이채호 교수님께서 올해 기획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실행위원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네, 어벤처스의 여러 이제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조찬 미팅과 여러 기획 미팅을 통해서 함께 어벤처스를 기획해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팀 멘토님들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총 약 35명 정도의 팀 멘토님께서 올해 그 멘토님들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어벤처스는 팀들과 이제 그 멘토링을 한 게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3개월간 그 팀 멘토님들을 약 2명 혹은 3분의 멘토님께서 집중적으로 비즈니스 밀착 멘토링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팀 멘토님들로 섬겨주시고 계신데요.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는 멘토님들과 함께 올해도 그 진행될 멘토링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네, 팀 멘토 외에 또 전문 멘토님들도 계신데요. 약 20명의 전문 멘토님들께서는 선발된 팀이 원하는 그 분야와 영역의 전문 멘토링을 진행해 주십니다.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그 신청하시는 그 전문 영역의 멘토님들과 최대 3회 정도까지 전문 멘토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진행 일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어벤처스는 오늘 7월 8일 금요일부터 모집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오늘부터 8월 1일 월요일까지 약 3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모집 서류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자 발표와 대면 심사가 8월 12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됨과 이제 후에 이어서 8월 25일 목요일에 선발된 12팀과 전체 멘토진이 함께하는 전체 O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9월, 10월, 11월 약 3개월가량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멘토링은 멘토분들과 함께 일정을 조율하셔서 자율 일정으로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4일 금요일에는 중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중간 워크숍은 멘토분들과 함께하면서 좀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지면서 팀들 간의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럼 멘토분들과 멘티분들과 더욱더 알아가고 또 지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일정으로는 12월 3일 토요일에 최종 결선 대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종 결선 대회에서는 12팀이 각각 이제 최종으로 발표를 하신 다음에 우수팀 시상이 이루어지고 또 어벤처스 올해 프로그램의 종료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벤처스에 지원하실 수 있는 자격은 법인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입니다. 아직 법인 설립을 하지 않으신 예비 창업자들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단 최종 결선 대회 12월 3일 이전까지 법인을 설립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팀의 핵심 멤버 중 최소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크리스천이 아니신 경우에는 팀의 핵심 멤버, 리더분들 중에 최소 1명이 기독교인 출석 교인이셔야 하고요. 출석 교회에 교적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참여 혜택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리더와의 3개월 멘토링이 있고요. 또 우수 참여팀에게는 후원사가 운영하는 임팩트 펀드의 검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올해 8회차를 맞이하여서 이제 역대 어벤처스를 졸업하신 펠로우분들과 함께 어벤처스 알럼나이 펠로우십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이후로도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수상 혜택은요. 시상은 총 3개 팀을 시상하는데요. 먼저 1등 팀인 그랑프리 1개 팀에게는 1,000만 원 상금과 함께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전액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요. 또한 미국 탐방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혁신 스타트업들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로 항공비와 숙박비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최우수상 1개 팀에는 500만 원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상 1개 팀에는 3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렇게 그랑프리 최우수상, 우수상 외에도 크리스천 CEO 리더십 스쿨 장학금을 2팀을 더 선발하여서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에 청년 벤처 포럼을 검색하셔서 청년 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공식 블로그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공식 블로그 게재글을 통해서 참여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주시고 작성해 주신 후에 그 블로그 게시글에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 설문을 작성해 주시고 작성하신 참여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지금 옆에 왼쪽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어벤처스 공식 포스터에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2022년 어벤처스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참여 지원서를 동일하게 다운로드 및 작성을 해주시고 지원하기 링크를 통해서 구글 폼 설문을 작성해 주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서 양식입니다. 지원서 양식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총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는 포럼 참여 지원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소개, 세 번째는 팀 역량,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지원서는 기본적인 항목을 작성을 요청드리고 있고요. 또 팀 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어떤 희망 멘토링, 그리고 기대하는 지원 연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솔루션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과 마지막으로 팀 역량을 기술해 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솔루션이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오는지 소셜 임팩트에 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 역량 부분에는 대표 외 최대 구성원 최대 3인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대표자 혹은 팀 핵심 멤버 한 명의 교인 등록을 의미하는 교적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심사 기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심사 기준은 총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적 임팩트가 30%, 창의성이 30%,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40%인데요. 사회적 임팩트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 얼마나 선한 임팩트를 창출하는지, 그렇게 심사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비즈니스를 실현할 만한 충분한 현실적인 팀 역량을 갖추었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40%의 항목이 있습니다. 네, 문의는 어벤처스 사무국으로 주시면 되고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동 주관 기관인 FIA에서 섬겨주시는 FIA 버킷스쿨 과정을 올해 어벤처스와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FIA는 올해 4기째를 맡고 있는데요. FIA는 어벤처스 공동 주관 기관인 FIA에서 일과 신앙을 주제로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개는 소피아 홍 멘토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입니다. PPT를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내용 같이 얘기해서 그냥 할 건데요. 네, FIA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 라벨 있는 것처럼 Faith and Work Institute Asia라는 약자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저희 어벤처스의 어떤 시작도 사실 FIA에서 나온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FIA에서는 공부하는 내용이 어떻게 믿음을 일터에서 우리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이제 함께 공부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펀딩 프로그램과 가장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의 어떤 고민, 그런 공감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은 저는 FIA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FIA 버킷스쿨이라고 사기를 이번에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 일과 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어벤처스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펀드레이징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멘토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본을 다지고 간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일과 돈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해주시면 과목별 4주씩 하면 총 8주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29일부터 시작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이 교재를 통해서 일단 사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자체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이런 시간들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FIA 버킷스쿨에서 또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IA 버킷스쿨은 올해 특별히 최종 선발된 12팀 대상으로만 지원이 되니까요. 선발되시면 꼭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이어서 알럼나이 토크쇼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5분 정도 휴식하고 저희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알럼나이 토크쇼와 2부 Q&A로 이후 순서가 이어지게 됩니다. 5분 정도 저희 휴식 시간 가지고 55분에 다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벤처스 알럼나이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들께서는 작년 참여팀과 재작년 참여팀 총 3분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라이프쉐어의 최재원 대표님, 그리고 키뮤의 남장원 대표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께서는 현재 지금 미국에 해외 체류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또 특별히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를 위해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신 세 분을 이제 어벤처스의 경험이 어떠셨는지, 여태까지 또 어벤처스에서 어떤 멘토링 과정과 무엇을 또 느끼셨는지 한번 모시고 여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간략하게 그 기업 소개와 또 이제 어벤처스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어떻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좀 근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남장원 대표님부터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컨텐츠로 세상의 경계로문은 키뮤 스튜디오 남장원입니다. 이제 키뮤 스튜디오는 이제 키덜트 뮤지엄의 약자 이제 키뮤라는 이름의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로 저희가 스튜디오로 저희가 발달 장애인 디자이너들을 교육시키고 이분들이 전문 디자이너로 성장해서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근황은 저희가 이제 어벤처스 마무리된 이후로 지금 현재 어벤처스 끝나고 굉장히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그 브랜드들하고 협업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들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라이프쉐어의 최재원 대표님도 간단한 소개와 함께 근황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꺼져 있었다고 하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라이프쉐어의 최재원입니다. 어벤처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줌에 보니까 또 작년에 뵀었던 멘토님들, 피아에서 뵀던 분들 보이셔서 되게 반갑습니다. 라이프쉐어는 요즘에 해방클럽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던 혹은 내가 억압하고 있던 이슈들, 감정들을 좀 풀어내고 서로 회방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 굉장히 저한테는 기회였고 임팩트가 굉장히 센 경험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이란 뭔가 우리가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만들고 좋은 질문과 문학 같은 문장을 카드에 담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대화를 이끄는 이런 도구들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간만에 센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고 그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저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바빠졌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컨텐츠적으로도 저희 컨텐츠를 재생산해서 양산하는 그런 모더레이터라는 이름의 양성 과정도 열게 돼서 좀 사업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플랫폼이나 뭐 디지털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관심을 못 가지던 분야들도 아직 미숙하나마 열심히 호미로 땅을 일구듯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어벤처스에서 받았던 질문의 해답을 찾느라 아주 바쁜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어벤처스에서 받았던 질문 어떤 것들이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께서도 간략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근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아베스의 민명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벤처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고, 어벤처스라는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참여했을 당시만 해도 사업 모델에 대한 성숙도라든지, 그리고 팀에 대한 성숙도,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어벤처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call to action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희가 어벤처스 이제 끝나고 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런 고민들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제 조직원 내에서 그래도 이제 일과 영성 관점에서 많은 그런 미션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벤처스 이후에 저희 성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 참 소개를 못 했는데 저희가 이제 푸드 업사이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기존에 이제 좀 버려지거나 저부가 지금 활용이 되던 부산물로 대체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도 크게 한번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머셜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푸드 업사이클 공장을 만들기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체 원료로 뚜레쥬르라든지 미스터 피자라든지 저희 이제 같이 있는 커머셜 파트너와 사업을 시키는 부분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얻어간 것들과 그게 어떻게 저희 성장을 좀 일으켰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 멘토님들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을 너가 겪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명함을 어벤처스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고 그것들을 유지하면서 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괜찮은 사업 성과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관점의 성취물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아베스트는 2020년 참가 기업이시고요. 키미와 라이프쉐어는 작년 2021년 참가 기업이신데 1년, 2년 지나는 동안 또 사업 성장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성장과 발전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벤처스에서의 경험들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벤처스는 아무래도 멘토님들과의 멘토링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멘토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또 멘토링 과정에서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또 이제 멘토링과 전반적인 어벤처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셨는지 자유롭게도 편하게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정원 대표님부터 공유하실까요? 네, 일단 저희는 어벤처스 지원을 하면서 가장 복잡하게 멘토링을 받은 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멘토링은 제가 받고 그 다음에 또 피아나 이제 다양한 또 실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은 저희 팀 멤버 또 3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어벤처스라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인 첫 번째 미션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저희 팀 멤버한테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비즈니스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크리스천에 대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도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사업적으로 고민할 게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멘토링을 받는 부분 좀 저희 팀 멤버하고 저하고 달랐어요. 사실 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링을 받을 때 그 피아나 이런 데서 만났던 이제 다양한 분들께 실제 이제 실무에 대한 거, 업무에 대한 거, 마케팅에 대한 거 이런 디테일한 사업적인 멘토링도 받고 또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 공부 이런 스터디도 같이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명재 대표님 그다음 김성희 이사님께 멘토를 받았는데 되게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한 디자이너, 그러니까 저희가 발달장애인 디자이너 특별한 디자이너라고 부르는데 그 특별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또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 모델도 있고 또 저희가 대중들한테 아트웍을 소개하고 또 대중들이 저희 아트웍을 컬렉팅할 수 있는 사업 모델도 있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싶은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있고 이런 것 중에서 뭐를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힘을 줘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토링을 이제 정말 이제 처음부터 정말 이 IR 자료를 같이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되게 세세하게 저희 회사 투자자이거나 아니면 뭐 저희 회사 팀 멤버처럼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맛있는 밥도 많이 사주시고 네. 그래서
그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얻게 된 부분들은 정말 이제 저희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정말 이제 이 시장의 현황이나 앞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정말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당장 해야 되는 것들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좀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멘토링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그 8월 8일에 저희가 좀 새롭게 그 NFT 프로젝트를 이제 런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과정의 시작도 어벤처스에서 그 고민을 처음으로 털어놓고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어떨지 이제 이런 것들의 최종 이제 산실문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키미오의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제일 중요한 또 신앙적으로도 매 순간순간마다가 좀 되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좀 뜻깊고 또 저희 그 비장애인 팀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전 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는 사실 그 친구가 지금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 사주도 보고 막 절밥도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저희 팀에서 약간 여러 가지 하는데 처음으로 멘토링을 하고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했던 팀 멤버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되게 이게 약간 크리스찬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던 계기였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또 팀원분의 그런 또 변화도 너무 감사하고 또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많은 성장과 또 새로운 사업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최재현 대표님께서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한 3일 전쯤에 저희 이제 멘토님들 단톡방에다가 최근에 좀 있었던 이슈들 같은 거 공유도 하고 여기 이제 나온다고 이제 길게 남겼거든요. 정말 장문의 카톡을 남겼는데 저는 이제 JW 파트너스의 그 최진우 대표 변호사님하고 마그나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박기일 대표님하고 두 멘토님을 만났었는데요. 한 줄로 딱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셨는지 좀 긴 카톡을 기대했는데 희망을 주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네, 사업적인 고민에는 별로 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꼴찌로 붙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박기일 대표님이 여러 번 너는 꼴찌로 붙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문 닫고 들어왔으니까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은혜로웠죠. 근데 그랬던 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좋은 질문을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서 그런 나누는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서 시작하다가 뭐 컨텐츠가 좋아져서 회사가 되고 뭐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고 뭐 좋은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는 운 좋은 기회들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컨텐츠 혹은 뭐 캠페인인지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어떤 VC 분들이나 큰 회사에서 봤을 때는 좀 모호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현업에서 일은 활발하게 플레이어로 하지만 어딘가에 서류를 내면 거의 다 떨어졌었어요. 사업으로 잣대를 봤을 때 굉장히 모호했던 회사여서 가지고 근데 이 또한 저희가 지원할 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성수동의 좋은 친구분들께서 정말 여기는 멘토링이 너무 진심으로 하는 곳이니까 꼭 지원해봐라.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면접 볼 때까지만 해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멘토님들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더라고요. 얘는 안 되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받았었는데 다른 공모 사업하고 이런 걸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한 게 저희의 진심이나 좀 가치를 좀 봐주시지 않았을까. 사업적인 구조나 얼마나 제이컵을 그릴 수 있다던가 이런 것보다 좀 그런 마음을 봐주셔서 저희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 생각해서 일단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요. 에피소드는 그 뒤로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한 3번 정도 울 뻔했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들려주신다면. 저희는 이제 그 두 멘토님께서 약간 착한 형사, 나쁜 형사 역할을 좀 해주셔가지고 최진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문화 컨텐츠 쪽에 또 이렇게 엔젤 투자도 많이 하시고 경험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예술성, 감수성, 대표로서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그런 것들을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박기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펀드를 운영하시고 또 더 또 연배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너네가 하는 게 사업이냐, 사업처럼 할 거면 하고 말란 말아라. 이제 저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모는 그런 멘토링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두 분 다 친데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에 몰려서 마지막에는 그래요, 저 사업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포기 선언까지 했었는데 박희일 대표님이 그래도 너가 하는 사업의 진심이나 예술성은 내가 인정하니까 우리 다른 쪽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발표하기 전에 최종 발표하기 전날에는 프레젠테이션도 되게 꼼꼼하게 봐주시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찬물과 뜨거운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좀 더 대표답게 라이프쉐어를 좀 더 조직답게 사업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복지확장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랑의 에너지를 쓰셨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는 그 PT 전날에 포기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으면서 끝까지 도와주셨던 멘토님들, 제가 결국 2등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도 말씀 주셨던 그 박기일 멘토님께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키우셨는데 강하게 멘토링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에 2등 수상하실 때도 제일 기뻐해 주신 분도 그 멘토님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최종 결선대회 날에 또 두 분이서 얼싸안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또 생생합니다. 네. 네, 그러면 리아베스트 민명준 대표님께서도 좀 재작년의 기억이지만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어떠셨는지 어벤처스를 또 참여 지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또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어벤처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멘토링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차별화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저희 창업자 입장에서 사실 이런 멘토링하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문익분인 멘토링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멘토링 자체가 굉장히 버거울 때가 좀 많아요. 저희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멘토링 사업들을 참여를 해봤었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멘토분들 한번 만나자고 하면 시간도 부담이고 또 준비하는 것도 부담인데, 저희 어벤처스 같은 경우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저희 대표 입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방향성이 정말 맞는지,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단순하게 안 좋은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대안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멘토링 하면서 또 이제 전문 멘토링 세션도 있고 팀 멘토 세션도 있는데, 이 팀 멘토 간에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또 그 안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이 엑셀레이팅 기간 동안 분명히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대표 입장에서 또는 이제 같이 C레벨 공동 창업자 입장에서 저희가 맘 못하는 고민 사항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편하게, 전 3개월 동안 사실 이제 멘토링을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제가 궁금했던 거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차별화가 많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희 요번에 이제 그 2년 지났는데 2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본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가 그 크리스천 관점에서 그런 릴리저스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저희 이제 어벤져스 참여 기업들이 많이 성수를 했고 또 이제 레이 스테이지에 있는 그 기존 대비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저 같은 경우는 퀘스천 마크가 좀 많았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스타트업을 하면 정말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그 가치를 유지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난 결과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원 프로그램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유일하게 어벤처스에서 겪으실 수 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거는 좀 개별 질문인데요. 그 남정원 대표님께 그 궁금한 점이 최근에 작년 참여하셨던 그 보라돌이의 남보라 대표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로비에서도 관련 이제 콜라보 전시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좀 갖고 와봤는데 그 키미와 보라돌이에서 협업한 그 복숭아 병조림을 이렇게 지금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벤처스 참여팀과의 이제 협업 자체가 또 그 자체로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어떤 또 동기와 계기로 협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협업하시게 된 과정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는지, 또 대표님께는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저희가 남보라 대표님도 매천 참여하시고 이제 처음 이제 뵀을 때 솔직히 저는 남보라 대표님 한 번 뵀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 그 팀 멤버들을 이제 참여했던 그 팀 멤버들이 또 남보라 대표님하고 너무 친해지셔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팀 멤버 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대표님. 인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이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공간에서 이제 모임도 갖고 그 위에 좀 되게 다양한 네트워킹을 만들면서 이제 남보라 대표님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제품을 만드시는데 이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그 크리스찬 아니신 그 저희 팀 멤버분이 또 저희 팀에서 되게 중요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디자인을 맡고 계셔서 남보라 대표님 거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이제 그 복숭아라는 주제로 그런 아트웍을 만들고 저희 특기분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제 패키지 디자인 입히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이제 디자인 외에 여러 가지 협업 지점이 커지면서 같이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협업의 기회를 좀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거는 이제 남보라 대표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디자이너들하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디자인이 다 저희 특별한 디자이너들을 함께 만들어 나온 거를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터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럼 이 디자인이 그런 그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분이 그린 거냐라는 거를 처음 알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팀에 있는 그냥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준 거고 이 디자인을 특별한 디자이너가 했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것도 특별한 디자이너가 다 했는지를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닭살 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되게 다양한 협업을 이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어벤처스에서 만났던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 몇 군데 좀 지금 논의하고 협업을 좀 만들어 가려고 좀 다양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재미있는 그런 콜라보 프로젝트가 어벤처스 그 팀과 또 저희랑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랑 이런 디자인 협업이나 이런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어벤처스 팀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저희는 콜라보 협업이 이루어지나요? 네. 연락 쓰게. 네. 네, 어벤처스가 또 이제 팀이 12팀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또 다양한 이런 협업 기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키미와 보라돌이의 협업에 이어서 또 다음 키미와 협업하는 곳은 어디일지, 또 어떤 라이프 쉐어가 되나요? 어디가 또 협업이 이루어질지, 어떤 또 콜라보 제품들 그런 그 작업물들이 탄생할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또 언급해 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그 라이프쉐어 최재원 대표님께서 한번 이제 그 별장 같은 곳에 좀 그 대표님들을 초대해 주셔서 같이 이제 네트워킹 세션을 프로그램 종료 후에 가져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거기서도 이제 이런 콜라보의 씨앗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그런 모임을 또 주최하게 되셨는지, 또 그 모임에서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나 또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이런 거를 붙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멋진 대표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멘토님들하고의 릴레이션십도 너무 좋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 이렇게 창업해서 살아가시는 분들, 또 창업자와 함께 또 사업을 꾸려가시는 분들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 리트릿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산장 컨셉의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와서 좀 휴식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어벤처스에 받은 게 많으니까 또 멘토님들이 많이 나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자주 초대하고 싶었는데 당시 또 코로나 이슈가 되게 많았었고 해서 정기적으로는 못했는데 한번 이제 놀러 오시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뿌려가지고 되시는 분들 한번 오셨었어요. 또 저희 멘토님 분들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또 밖에서 보니까 허심탄회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콜라보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들으니까 또 경쟁이라는 느낌 많이 없었어요. 특히 어벤처스에서는 같이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저도 그때 키뮤 직원분들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희 공간에 와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발랄하고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되게 침전되고 그런데 키뮤의 팀원분들 오시니까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키뮤 팀원분들이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못 가서 아쉬운데 사실 그때가 그 약간 업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일찍 이제 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좀 일찍 미루고 가도 되냐? 오, 당연히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마음 같아선 제가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한번 초대. 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네, 알럼나이 그 모임을 또 한번 해봐도. 네. 근데 또 저뿐만 아니라 또 뭐 프로젝트 14의 그 안정환 대표님 이런 분들이 되게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이 남았던 프로젝트고 아직도 저는 1년 지났지만 아직 못 찾아뵌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강상훈 대표님도 그렇고 뭐 키뮤도 그렇고 막 지금 좀 숙제처럼 너무 좋아하는데 시간이 빨라서 못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사람 자산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100% 공감. 막 연락하고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맞아요. 어벤처스에서 가장 또 크게 남는 부분이 이제 멘토님들과 멘티님들과 이제 관계, 사람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벤처스에서 가장 또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후부터는 또 이제 저희가 어벤처스 알럼나이 그 펠로우십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또 이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이전 기수 또 동일 기수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계속 교류하시면서 좋은 협력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최재원 대표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전에 논의된 것만. 이건 사전 질문에는 없던 건데 제가 꼭 여쭤보고. 미스크 자랑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 최재원 대표님께서는 크리스천이 아니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작년에 참여하셨던 팀들 중에서 그 또 대표자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던 그 유일한 기업 몇 개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 말고 한 팀밖에 더 맞아요. 없었어요. 한 팀 더 계셨고 맞아요. 더몽에 맞습니다. 네네. 작년에는 이제 라이프쉐어와 더몽 대표님이 대표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셨는데요. 그 작년에도 2등 수상팀이시잖아요.
또 이제 최종 수상까지 하셨는데 또 논크리스천으로서 좀 어벤처스의 전반적인 그런 경험들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또 느끼셨고 그 이제 아무래도 좀 종교성이 또 있는 대회다 보니까 네 논크리스천으로서의 경험을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논 크리스찬의 말이 있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은 그 굳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큰 펀드나 좋은 회사의 대표님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실까? 이렇게까지 열정적이실까? 그냥 뭐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겠어요. 그 작은 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굳이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의를 가지실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배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제가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실체는 잘은 몰라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되면 이걸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받으시니까 제가 뭐 드릴 게 뭐 딱히 없거든요. 돈도 저보다 잘 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저는 첫 번째로 좀 따뜻하다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피아에 그래도 좀 최대한 많이 참여하려고 했었어요. 끝나고 또 스터디 모임 같은 거 하시는 거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팀원들은 또 저 빼고는 다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공동체 중심적이고 그리고 되게 오랜 역사가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그 피아에서 또 책 같은 거 굉장히 버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있거든요. 그 책도 구매해서 굳이 거기 참여를 해서 저도 좀 배웠는데 생각보다 진짜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책 내용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욕망을 쟁취하려고만 하지 그 이면에 어떤 속도감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받은 만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거든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이분들은 그런 것 다른 것들을 챙기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걸 보면서 문화적으로 내가 비성숙했구나 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받아주신다면 저는 피아도 계속 참여해서 배우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기도하는 마음 같은 것도 그 순간이 굉장히 겸허하게 되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런 것도 꼭 크리스찬이 아니었어도 저는 충분히 즐기고 감사할 게 많았습니다. 네, 경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피아도 제가 좀 일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과 신앙의 그 밸런스를 주제로 또 나눠주시는 부분들 저도 많이 일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벤처스에 참여하시게 되면 꼭 또 피아도 함께 그 신청하셔서 버킷스콜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께 그 개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민명준 대표님께서는 2020년에 이제 멘티 참가팀으로 참가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그 전문 멘토님으로 또 함께 해주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티에서 또 멘토로 이렇게 그 참가를 해주시게 되셨는데 혹시 그 이제 멘티에서 멘토로 성장하는 과정에 어떤 경험의 그 여정을 좀 어떤 부분을 나눠주실 수 있으실지 네 느끼셨던 부분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이제 멘토라는 자리는 참 영광스럽고 분에 넘치는 자리인데 제가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만 이제 멘티에서 멘토로 이렇게 하는 과정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좀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멘토님들 이제 전문 멘토님들 이제 다양한 경험들 다 있지만 실제로 이제 창업가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어벤처스를 실제로 참여했던 창업가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 버텨서 저희가 이렇게 멘토링을 하게 되게 된다면 저는 스타트업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창업가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지 이렇게 사실 어벤처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정말 좋은 그런 말씀들, 또 그런 배움들, 그런 현명함들에 대한 가치들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멘토링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 멘토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어벤져스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은 이런 작은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삶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올라갔었고, 그리고 어쨌든 어벤져스는 사실 뒤에 보시면 커트 임팩트라고 임팩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굳건히 믿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저희 스타트업의 성공 자체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사회에 얼마만큼 변화를 줬냐가 이제 임팩트를 이제 이끌어내는 우리 스타트업의 가장 큰 핵심 성공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참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제가 2년 동안 또 3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어떻게 스케일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임팩트라는 그 그 임팩트라는 그 한 가지 단어를 잘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방금 그 나눠주신 것들 중에 또 그 대표님께서 그 작년에도 그 사전 설명회에 알럼나이 토크쇼 패널로 참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일과 신앙의 밸런스에 대해서 나누셨던 부분이 저 또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이후로 혹시 현재까지 일과 신앙의 그런 밸런스를 또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 또 변화된 부분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과 신앙에 대해서 제가 어벤처스 전에는 따로 봤었어요. 일은 일, 그리고 신앙은 신앙. 그래서 이제 이제 일적으로 좀 어려운 거나 제가 시련이 있을 때 그냥 일적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신앙심에 녹아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faith and work 관점에서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잘 못했었어요, 제가. 근데 어벤처스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참여했을 당시에 이제 소피영 멘토님, 이제 박성우 멘토님, 그리고 최동욱 멘토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정신이 뭘까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리아베스트 같은 경우 이제 청지기 정신이라 그래서 스토어십이라고 저희 소피아 홍 멘토님 직접 이제 영어로 지어주시기도 하시고 찾아주시기도 하셨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청지기 정신을 정말 잊지 않고 저희가 의사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청지기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금전적으로, 사실 저희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금전적으로 이런 큰 임팩트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커뮤니티 관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관점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정말 많은 챌린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요번에 새로 참여하게 되시면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피아에서 이런 주제들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이제 저희 강 회장님 주축으로 해서 이제 또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게 된 그런 계시들과 그런 이제 말씀들 잘 이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저는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벤처스는 기업의 선한 목적과 이익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벤처 대회이기 때문에요. 또 어벤처스에 참가하시면서 또 피아 버켓스쿨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빠르게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아베스트도 그렇고 또 키미와 라이프쉐어 모두 이제 지금 또 사업을 또 탄탄히 잘 지금 운영을 해가고 계신데요. 웃으시는데, 네. 그 이제 어벤처스에 지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제 초기 단계의 창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그 지금 이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어떤 한마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지원하고 참여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그 외에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혹시 뭐 여기 참여를 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참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멘토가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벤처 대회 여러 가지 하면서 항상 그 멘토가 모든 사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멘토부터 여러 가지 그 멘토님들이 항상 있었고 또 그런 걸 하려면 이 멘토 프로그램을 항상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많은 사업에서는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 멘토는 내가 뭔가 시간을 여기다 들여서 해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 시간을 왜 써야 되지라는 멘토도 있었고 되게 중요한 걸 얻는 멘토도 있었지만 이제 그 어벤처스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되게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거든요. 같이 만나서 인사했을 때부터 같이 이제 멘토 받기 전에 기도했던 순간 또 식사했던 거 또 저희 그 팀 멤버들이 사업 IR 하면 그 자료 주면서 고민했던 부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 멘토링 그러니까 이게 꼭 뭐 크리스찬의 뭔가 그런 벤처 대회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기억이 남는 멘토링을 받고 사업적으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는 사실 처음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도 이런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5글자로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또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재참여를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사실 재참여라도 하고 매년 하고 싶다. 그래서 2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적으로 되게 은혜롭고 영성적으로 되게 얻는 게 많고 또 사업 뭐 비즈니스적으로 진짜 깊이 있게 실제 필요한 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가 이 어벤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다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 연결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멘토님들하고 연락을 이제 조금 못 하게 된 거에 대한 되게 죄송함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어벤처스 팀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되게 고향 친정집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또 하고 싶다. 또 하고 싶다. 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약간 마음의 고향 친정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재원 대표님도 한번 그 이제 하고 싶은 그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과 함께 어벤처스를 나에게 어벤처스란 5글자로 표현한다면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글자 원래 있었는데 남 대표님 이야기 듣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셨나요? 나도 그렇다. Me too. 네. 저희가 이제 예비 창업자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건 사실 모든 일을 영혼을 담아서 하긴 어렵잖아요. 저도 어떤 것들은 형태만 갖춰서 제출하고 겨우 넘어가고 나중에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조금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항상 고르지는 않은데 이왕이면은 어벤처스는 영혼을 담아서 이거 진짜 내가 한번 붙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간절한 순간에 마음을 담으니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왜 간절하셨나요, 혹시? 저도 컨텐츠는 만들고 돈은 벌었지만 계속 지치고
구조가 안 나오니까 내가 지치면 사업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인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었고, 사업이 되려면 전략이 필요한데 도저히 제 머리에서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배가 너무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봐주는 선배가 너무 간절했는데, 어벤처스가 좀 성수동에서 유명해요. 멘토링 진심으로 정말 열심히 잘해주신다고. 이런 말 때문에 좀 부담 가지시려나? 2022년에 멘토분들이 대충 하셔도 됩니다. 네. 기본 빵 있으시니까. 큰 부담감으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하면 한번 이번 이 지원서나 면접 같은 거는 조금 다른 일들에 비해서 회사의 중요도로 따졌을 때 연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로 정성을 다하셔서 한번 꼭 신청해 보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실제로 막 삼수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네, 그렇고. 맞아요. 3번 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네. 계시고 맞습니다. 또 미스크 분들이 또 진짜 균형을 잘 잡아주십니다. 일 잘하시는 파트너도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꼭 지원하세요. 네, 그 초기 창업자분들이 정말 그 선배가 간절하다는 말씀이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든든한 선배와 멘토의 역할을 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팀 멘토님들과 전문 멘토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시니까요. 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 최재원 대표님처럼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좀 따뜻한 경험들과 좋은 이제 자원을 얻어가고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명준 대표님께도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또 어벤처스에 지원하시고 싶으신 이제 지원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나에게 어벤처스란 작년과 다르게 5글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어벤처스란 되게 행복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멘토링, 또 그런 엑셀러레이팅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사실 올 때마다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 성장에 대한 어려움들, 정말 필요한, 진짜 진심으로 필요한 멘토링 세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소구가 굉장히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새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런 엑셀러레이팅을 하게 되면 스타트업들이 생각하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이고, 두 번째는 투자이고, 그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금 또는 상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 어벤처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그 지속 가능한 성장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연히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바라봤을 때 세 분의 팀 멘토가 정말 꾸준하게 저희 이제 멘토링 해주시면서, 또 이분들이 굉장히 필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실제로 이제 되게 큰 하우스에서 투자를 하시는 심사역 한 분이 멘토셨고, 또 스타트업 창업가분, 굉장히 성공하신 스타트업 창업가분이 또 한 분이 멘토셨고, 또 이제 1세대 컨설팅 세대이시면서 다양한 대기업에서 몸을 담고 그렇게 이제 사업을 크게 운영하신 멘토분이 계셨는데, 이 세 분을 통해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을 통해서 정말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많이 얻으시고 지혜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얼룸나이 토크쇼를 보시고 사전 설명을 보시는 분들에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지원을 하시는 부분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외에 투자라든지 네트워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를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지속성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고 또 많은 지혜로움과 현명함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럼타이 토크쇼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와주신 키뮤의 남장원 대표님과 또 라이프쉐어의 최재원 대표님,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리아베스트의 민명준 대표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벤처스 멘토진과 함께하는 Q&A 질의응답 세션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Q&A 세션에 앞서서 자주 묻는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팀원 모두 기독교인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어벤처스는 대표자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팀의 핵심 멤버 중 최소 한 명이 기독교인이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어벤처스 지원을 희망하시면 그 대표자 혹은 팀의 핵심 멤버 그 크리스천 분의 그 교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외 지역팀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팀도 지원이 물론 가능하고요. 다만 어벤처스 공식 오프라인 일정과 행사에는 팀의 최소한 한 명이 꼭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진행되는 멘토링의 경우 멘토분과 상의하셔서 일정과 장소 조율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벤처스 담당 멘토와의 매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종 선발된 12개 팀의 니즈와 특성을 파악해서 또 이제 담당 멘토의 전문 분야와 성향, 의향 등을 고려해서 어벤처스 사무국에서 매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원팀에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기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까 소개드렸던 것처럼 심사 항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 임팩트가 30%, 창의성이 30%,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40%로 총 3항목을 중점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벤처스는 또 방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청년 창업가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벤처대회인 만큼요. 팀이 성장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벤처스의 멘토링 과 그 행사들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는지 또 대면 심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팀 멘토와 전문 멘토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최종 결선 대회에 진출한 선발되는 12개 팀은 9월에서 11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팀 멘토님과 최소 3회 이상의 멘토링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팀별로 2명에서 3명 정도의 멘토님들이 매칭될 예정입니다. 또 전문 멘토링은 아까 전문 멘토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멘토링을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 멘토에게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팀별로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어서 지금 줌으로 또 이제 멘토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멘토님들과 함께하는 Q&A 세션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이나 혹은 줌의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직접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네. 3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멘토님들과 함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미스크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미스크에서는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팀의 그 니즈와 특성에 맞춰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열릴 때 그 지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상시 운영되는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그 연계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일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멘토님들 중에서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 가능하신 멘토님께서는 그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음소거 해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직접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CEO 스쿨은 3월부터 한 9월까지 10월까지 지속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크리스천 CEO 예를 들어서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라든지 하림의 김원국 회장이라든지 크리스천 CEO로서 성공한 분들의 그 성장 과정이라든지 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또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걸 같이 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로 영적 리더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런 그 스피리추얼 리더들한테도 이야기를 듣고 또 여름에는 같이 그 올해는 네덜란드에 그 일과 영성의 가장 카이퍼 교수, 카이퍼 박사님의 유적을 찾아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기업들이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이제 아우리치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습 또 공동체를 만나서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한 7, 8개월 동안 함께 같이 좋은 말씀을 듣고 서로 같이 공동체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아주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CEO 스쿨은 그 대상팀에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 수상팀 3개 팀 외에 4, 5위 팀도 그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댓글이나 혹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줌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멘토님들과 함께 그 얼굴 보면서 그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작년 설명회 영상에 수상팀의 경우에는 1년간 후속 멘토링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도 하시는지요? 하신다면 어떤 방식의 후속 멘토링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그 후속 멘토링이라고 따로 공식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벤처스 알럼나이 그 커뮤니티 펠로우십이라는 명칭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함께 네트워킹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어벤처스 알럼나이 펠로우십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혹시 관련해서 조금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신 멘토님이 계실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강상훈 대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송윤혜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벤처스 얼람나이 펠로십을 유지하면서 연중으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것이고 또 지금까지 지속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 식탁이라고 이제 우리 어벤처스 참여한 팀들 수상팀도 있고 이제 예선 탈락한 팀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교류하면서 애로사항들도 서로 듣고 또 어려운 것들도 나눠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 실제로 이제 크리스천 벤처 기업가들이 해야 될 영성적인 부분과 또 비즈니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접합된 그런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올해 참여한 팀들 특히 이제 결승적으로 올라간 팀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시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은 멘토들한테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그때 필요할 때 원포인트에서는 가능한 멘토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대회장님.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카메라를 켜주시고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줌 댓글 혹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딱 연결되는 프로그램 정해 놓고 이제 연결해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네, 상시로 그 다양한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관심 분야나 어떤 필요 분야의 영역을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발언해 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손을 한번 들어주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한정우님 혹시 질문을 해주시는 걸까요? 아, 네네.
네, 질문해 주신 건 아니시고요. 네, 그러면 한 1분 정도만, 30초 정도만 더 이제 기다려보고 저희가 원래 종료 시간을 지금 많이 넘겨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이제 Q&A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수 참여팀에 한해 후원사 운용 임팩트 펀드 우선 검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해진 건 아니고 진행 과정 중에 멘토분들과 자연스럽게 미팅하게 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진행 과정 중에 그 미스크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그 영역에 또 다양한 기업의 멘토분들이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미팅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역대 우승팀에는 다 이제 M&A 소셜 컴퍼니가 임팩트 투자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또 2015년 6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이제 1등 했던 그 그랑프리 우수팀에는 또 임팩트 펀드에서 그 투자 집행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저희가 진행 과정 중에 또 미스크와 또 멘토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다면 저희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2022년 어벤처스 사전 설명회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네, 강상훈 대회장님 발언해 주실까요? 예, 아까 그 임팩트 펀드 연기하는 부분은 정진호 회장님께서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고 실제로 대표 펀드 매니저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손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정진호 회장님 혹시 부연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후원사들이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그 더웰스에서도 임팩트 펀드 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박기일 대표님이 하시는 벤처캐피탈 마그나에서도 임팩트 펀드들이 있고 또 미스크가 물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후원사들도 일부 이제 기업으로서 CVC로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후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한 사례들도 있고 또 우리 이번 대회에서 어벤처스에서 우승하신 분들은 그 우선 그 딜 리스트에 우선으로 참여시키도록 파이프라인의 우선순위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회사별로 투심이라는 게 있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개런티는 아니지만 제일 먼저 딜을 각 회사들이 펀드 회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충분한 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더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네, 사전 설명회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2022년 청년벤처 포럼 어벤처스의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멘토님들과 네, 그리고 사전 설명회에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어벤처스 모집은요. 오늘 오픈해서 8월 1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혹시 지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그 지원서의 연락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온라인 사전 설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벤처스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